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그레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 그 중에서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줄여서 업무상 위력 추행죄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회사 내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추행의 정도가 낮아졌다 뿐이지 여전히 피해자분들은 옛날과 같은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아끼는 후배다 보니까 친근해서 친근감의 표시로 가벼운 애정 표현으로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사실 성범죄 중 법정형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보면은 1,500만 원 이하 벌금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3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도 잘 나오는 편인 것에 비해서 이 업무상 위력 추행죄는 그 선고형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실제로 초범의 경우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직장 상사 내지 동료가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요즘 힘든 거 없어? 이러면서 이제 다정하게 다가와서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엉덩이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뭐 당연하고 어깨를 툭툭 치는 행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이 업무상 위력 추행죄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이 죄의 경우에는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고요. 거기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력의 개념, 추행의 개념, 업무 고용 의한 보호 감독 관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런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언뜻 보기에 다 비슷비슷하지만 개별적으로 결론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 고용 등에 의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무슨 개념이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대법원 판례 해석으로서는 직장 내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고용이 되어진 직장 내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 중에 있는 면접관이라든지 고용주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PC방 알바 면접을 보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뽑을 것처럼 면접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그 주에 그 사장이 채용되고 싶으면 지금 PC방으로 와서 뭐 일을 해라 와라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만 창고로 불러가지고 이게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 추행죄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데요. 그 유형 또는 무형력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그 다음에 피해자의 연령, 그 다음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 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로는 30대 중반의 남성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A가 있고요. 20대 중반의 여성 신입사원 B가 있었습니다. A와 B는 사수관계였어요. 그 A는 B가 입사한 당시부터 음란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영상 등을 보내기도 하고요. 지나다니면서 B의 어깨라든지 머리를 툭툭 치면서 느낌이 어떻냐라는 성희롱도 합니다. 이 중 머리를 만지는 행위를 가지고 B는 A를 고소를 하고 1, 2심에서 A는 무죄를 선고받는데요. 그 업무상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A는 30대 중반의 과장이었고 그러니까 B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인 것을 인정을 해요. 또 입사 당시부터 갖은 성추행과 성희롱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B는 정신과 진료도 받으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내비쳤을 때 A는 B에게 보복성으로 업무 지시를 과다하게 하거나 중요한 전달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서 결국에 그 B가 퇴사를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을 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죠. 사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 신고를 하고 직장 내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변인들의 진술에 인해 가지고 사실관계 유무가 뒤바뀌어 가지고 판결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서 보복성으로 무고죄로 신고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수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든 또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든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보다 정확하게 어필할 수가 있고요. 절차도 너무 길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